사람의 체온은 어떻게 결정될까? 사람의 체온은 왜 하필 36.5도일까? 우리 몸에서 체온은 어떻게 결정될까? 체온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열과 외부로 방출되는 열의 평형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열은 우리가 섭취한 식품의 당, 지방, 단백질이 가진 화학 에너지가 생체 세포인 미토콘드리아 내의 구연산 회로에서 산화되어 에너지를 발생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 구연산 회로, 아미노산, 지방, 탄수화물 따위가 분해하여 발생한 유기산이 호흡에 의해 산화하는 경로, 최종적으로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발생한 에너지 중 약 25에서 35%는 1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열로 변환된다. 휘발유 엔진의 열 효율이 25% 정도이니 인체는 매우 효율이 뛰어난 내연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생체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체는 일종의 열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유류나 조류 등의 항온 동물은 환경 온도보다 체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섭취한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어 이용한다. 이에 반해 어류, 양서류, 파충류를 비롯한 다람쥐, 설캥이, 고슴도치, 박쥐 등의 하등한 소형 포유류는 체온 변화가 크다. 겨울이면 외부 온도보다 겨우 0.5에서 2도 높아지는 정도로 활동을 중지하니 다람쥐나 살쾡이 등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인간의 열 생산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라면 골격근에서 약 20%, 간에서 약 20%, 뇌에서 약 18%, 심장에서 약 11%, 신장에서 약 7%, 피부에서 약 5%, 기타 기관에서 약 19%의 열이 생산된다. 체중의 약 45%를 차지하는 골격근은 체중의 3%에 불과한 간과 동일한 양의 열을 생산한다. 이에 반해 심장은 체중의 20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체열의 약 11%를 생산하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기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몸에서 열은 다음과 같이 방출된다. 피부를 통해 방출, 복사 및 공기로 전도. 폐와 피부에서 수분 증발 및 발한, 폐에 날숨을 통한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 음식물이나 들숨을 따뜻하게 하는데 사용, 대소변 배설. 이 중에서 피부를 통한 방출과 증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외부 기온이 낮은 한냉 환경과 외부 기온이 높은 온열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각종 방법으로 체온이 조절되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한냉 환경 1. 체열의 생산 증가. 몸을 떨어 근육을 움직인다. 제자리 걸음이나 뜀박질 등의 운동을 일으킨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TSH란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며 갑상선을 자극해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한다. 티록신은 모든 세포와 조직의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켜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데 이 갑상선의 기능이 병적으로 높아진 질환이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이 경우 기초 대사율이 100% 상승하기도 한다. 반대로 점액수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기초 대사율이 40%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간에서 활발히 열을 생산한다. 2. 체열의 상실 감소.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 열의 방출을 막는다. 잇모근을 수축시켜 닭살을 만들고 피부의 표면적을 줄여 열의 방출을 막는다. 잇모근,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아 피부의 소름을 돋게 하는 근육. 온열 환경 1. 체열의 상실 증가.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방출한다.
땀이 나게 만들어 기와 열로 체온을 떨어뜨린다. 호흡수가 늘어난다. 2. 체열의 생산 감소. 식욕이 떨어진다. 간의 신진대사를 억제하여 열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나른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만들어 활동을 줄인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일정하게 유지되는 체온은 인간의 경우 직장 온도 가로 열고 항문에서 10cm 상부에 있는 직장에서 측정 가로 닫고는 37.5도, 혀 및 온도는 37도, 겨드랑이 온도는 36.5도가 표준이다. 이 중에서 직장 온도는 신체 내부의 체온을 나타낸다. 인간은 항온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체온은 환경과 각종 외부 조건에 따라 다소 변한다. 겨울에는 교감신경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부신 비질 호르몬 아드레날린,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므로 기초대사율이 향상되어 체온을 높인다. 반면 여름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우위에 있으므로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체온을 낮추려 한다. 그럼에도 날씨가 더운 5월부터 9월 사이의 체온은 높고 추운 11월부터 4월 사이의 체온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하루를 놓고 보면 오전 3시에서 5시에 체온이 가장 낮고 오후 3시에서 5시에 높으며 그 차이는 0.5에서 1도 이내이다. 그리고 식후 30에서 60분 동안은 체온이 약간 상승한다. 가로 열고 식사 유발성 열 생산 가로 닫고 어린 아이들은 어른보다 체온이 조금 높고 가로 열고 0.5도 정도 가로 닫고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낮아진다. 여성은 생리기간 중에는 체온이 낮으며 배란기에 체온이 급격히 상승해 가로 열고 0.5에서 1도 가로 닫고 생리하기 2, 3일 전까지 고온을 유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체온이란 몸속의 온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피부 온도 등 몸 외충 부의 경우는 체내 체온보다 낮고 환경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팔 위쪽은 약 32도, 팔 앞쪽은 28도, 대퇴부는 34도, 하퇴부는 31도, 발등은 27도 등으로 각각 차이가 난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 하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는 간 내의 시상부에 존재한다. 체온 저하와 몸 상태의 변화. 36.5도 건강한 사람의 체온, 36도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몸이 떨림, 35.5도 배설장애 발생, 알레르기 발생, 35도 암세포 활성화, 34도 물에 빠진 사람의 경우 소생 가능성 50%, 33도 동사 직전인 사람의 체온, 환각이 보이기 시작함, 30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29도 동궁이 확대됨, 27도 이하 죽은 사람의 체온. 여름 몸이 보내는 첫 경고 신호. 보통 체온이 37도 이상이면 발열이라 하는데 드물지만 평균 체온이 37.2에서 37.3도인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정의하기로는 37.1에서 38도는 미열, 38.1에서 38.5도는 경도 발열, 38.6에서 39도는 중도 발열, 39.1도 이상은 고열이라 한다. 발열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체온 조절 중추 장애, 일사병, 열사병. 뇌출혈과 뇌종양의 경우 간 내의 시상 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물리적 자극을 받을 때 열이 발생하게 된다. 2. 감염증, 폐렴, 췌장염, 당단염 등 염이 붙는 질환 및 결핵. 세균의 침입으로 파괴된 세포와 조직에서 발생하는 분해 산물이 열을 만든다. 세균 자체의 체내 독소인 파이로겐 가로 열고 발열인자 가로 닫고가 혈증, 백혈구 가로 열고 호중구 등의 과립구 가로 닫고에 작용해
내인성 파이로겐 가로 열고 일종의 단백질 가로 닫고를 떼어내어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를 자극한다. 악성 종양, 암,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악성 종양인 경우 약 70%가 발열 증상을 보이는데 이는 종양 내에 발열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4. 대사 이상, 다제도병 가로 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가로 닫고 빈혈, 임신 등. 5. 알레르기 질환. 6. 교원병, 전신성 혼방성 낭창, 쇼그렌 증후군, 경피증 등. 7. 호흡열, 큰 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신경색 등.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하면 그것을 흡수 처리하면서 열이 발생한다.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운동이나 육체 노동으로도 물론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이는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사실 빠른 걸음으로 15분만 걸어도 체온은 0.5도나 올라간다. 5000m 달리기를 한 직후에 체온이 3도나 상승한 사례도 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생리적 발열 이외의 체온 상승은 유해하다고 본다. 하지만 의학자 비에르는 체온이 41에서 42도에 달하면 세균이 사멸하거나 증식하지 못하므로 발열은 감염증을 치료하는 원동력이다 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의사 율리우스 바그너는 인위적으로 환자를 말라리아에 걸리게 한 다음 다시 난치병이었던 매독을 치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암의 온열요법도 서양의학의 한 분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발열은 어떤 병적 상태를 보여주는 몸의 경고 반응이면서 병을 고치는 치료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백혈구의 활동, 즉 면역력은 5에서 6배나 활발해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으니 말이다. 학계에서는 43.3도까지의 체온 상승은 인체가 견딜 수 있다라는 설이 있기도 하고 직장 온도가 장시간 41도를 넘으면 약간의 뇌 장애가 발생한다 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봤을 때 면역력이 향상되고 발열의 덕을 볼 수 있는 한계 체온은 41도 미만인 듯하다. 한편 저체온은 점액수종 가로 열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가로 닫고 이나 중증 결핵 또는 암 말기 등의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급성 저체온은 큰 외상, 출혈 과다, 대수술 등의 경우에 발생한다. 또 보통 평균 체온보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맥박수가 약 10회 증가하며 비례관계를 보인다. 즉 체온이 상승하면 맥박수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고열 환자가 어느 시점부터 체온은 떨어지는데도 맥박은 더 빠르게 뛰면서 몸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이때 체온과 맥박의 두 곡선이 교차하는데 이를 죽음의 교차라고 부르며 이 상태에 빠진 환자는 거의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체온 저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징후 중 하나이다.